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8페르소나 단독자입니다. 갑자기 웬 108페르소나냐? 바로 머릿속에 갑자기 108번뇌가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뭐 번뇌만큼의 페르소나가 있다고 치면 108개로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108개가 아니라 한 뭐 1조 8천억 개의 페르소나가 있지 않을까 라는 개소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심리학 복습하기에서는 무슨 내용을 얘기할 거냐? 바로 심리학 복습하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인용하고 발췌해서 제공을 해주는데 그 책은 바로 심리의 책이라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럼과 동시에 무슨 효과를 누리냐? 바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림과 동시에 잊어버렸던, 까먹었던 부분을 복습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분명히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지금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가 하고 있는 거는 바로 SR 이론에 대한 겁니다. 이게 이제 행동주의 이론의 뭐 거의 메커니즘, 기본이죠. 고전적 조건화도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반 파블로프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주의가 핵심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자극과 뭐예요? 결과, 그죠? 반응, 그죠? 자극과 반응 간에 뭘 시키는 거예요? 서로 상관없는 것들을 조건화 시켜가지고 벨이 소리가 나면은 바로 개가 침을 흘린다. 뭐 이러한 것들을 서로 연합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거에 대해서 행동주의자들 뭐 손다이크는 뭐 고양이 데리고 뭐 미로 탈출 실험이라던가 뭐 이상한 실험 같은 걸 했어요. 그죠? 상자 탈출인지 어쨌든. 그리고 파블로프와 손다이크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발견했는데 바로 강화라는 것이 필요해요. 왜? 고전적 조건화에 도달하려면은 강화가 있어야 된다. 강화는 뭐예요? 긍정적인 자극을 통해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반복하고 싶어 하려면, 그러면 이러한 강화, 계속해서 성공 사례라던가 승리 사례, 그리고 가장 목적이 빨리 달성되는 그러한 코스 같은 것들을 제공을 해서 보상을 제공해 주면은 된다라는 마인드였죠. 그래야 더 빠르게 탈출하고 빠르게 획득하고 빠르게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잖아요. 보상의 효과를 통해서 강화가 이루어지니까. 이해되시겠죠? 근데 여기서 오늘 말씀드릴 바로 에드윈 거슬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1886년에서 1959년까지 사셨는데, 이 거슬이라는 인물은 마치 닉갑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강화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스른 겁니다. 닉갑을 하네. 거슬러 버린 거죠. 여담인데, 제가 이렇게 옛날에 이렇게 학생들을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같이 뭐랄까 수업을 하는 장면을 보거나 제가 학생 시절 때 보면은 이렇게 선생님들이 개드립을 이제 가끔씩 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정말 왜 저러시는 걸까? 오늘 집에 우환이 있으셨나?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해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화이트보드라든가 칠판이 있으면은 자꾸 쓸데없는 소리를 하고 싶어지네. 심심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가지고 하나라도 머릿속에 잘 넣어주려는 자비로운 마음이라 그런 건가?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1920년대에 우리 심리학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거스리 아저씨는 미국 분이었는데 어떻게 했다? 야, 강화 같은 거 없어도 조건화는 일어날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행동주의자는 맞았죠. 근데 강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어떻게 돼요? 맨 처음 뭐가 제공됐을 때, 단일 시행했을 때, S와 R의 연합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 번 뭐 반복하고 뭐 하고 해서 강화를 시킬 필요가 없이도 SR 연합은 형성된다. SR 연합이 조건하라고 말씀드렸죠. 이러한 단일 시행 학습 이론은 어디에 근거하냐? 바로 문제 상자에 갇혀버린 캣을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럼 고양이가 이 문제 상자를 탈출하는데 행동하고 어떤 연합을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돼요. 탈출과 행동 사이에
무슨 관계성이 있는가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연합이 됐으니까 탈출한 거 아니에요. 행동이 바로 탈출을 목적으로 하는 행동으로서 이 막 길이라던가 이런 뭐 탈출 방식 같은 것들이 연합 형성되어서 묶였기 때문에 탈출한 거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연합되어 있는 것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고양이가. 근데 처음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익혔단 말이에요. 여기 안 나오네. 처음에 익혔잖아. 근데 그거를 반복으로, 강화로, 이거를 더 끈을 이렇게 얇은 끈으로 연합되어 있으면 이거를 막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해가지고 심지를 굵게 만들지 않았는데도 처음에 탈출했던 머리 좋은 쥐새끼. 머리 좋은 고양인가? 고양이구나. 미안하다, 고양아. 머리 좋은 쥐가, 아니, 고양이라면서. 머리 좋은 고양이가 머리 나쁜 고양이랑 똑같이 처음 그 문제 상자에 들어갔는데 더 빠르게 더 굵은 연합을 형성해가지고, 이게 무슨 연합일까요? 바로 뉴런의 연합이겠죠. 바로 뇌에서 신경다발이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임시적으로. 그래서 SR 연합으로서 더 빨리 탈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쥐, 아까 고양이 얘기하시다가 쥐 튀어나왔는데, 그럼 쥐 얘기를 해보자고. 그럼 쥐는 달라? 고양이는 쥐보다 머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쥐도 마찬가지로 이렇다는 거야. 먹이의 원천을 일단 알아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가 고플 때 어디로 가야 될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 배고픈데 그 먹이를 이렇게 막 막고 가두고 막 차단하고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를 빠져나가기 위해서 가운데 요 사선을 빠져나가야 되나, 여길 빠져나가야 되나, 여길 빠져나가야 되냐는 이미 여기를 통과하면서 여기 옆에가 함정이었다라는 것을 통과하면서 이제 느끼는 거야. 신기하죠? 그래서 강화는 필요가 없다. 인간이나, 이번에는 여기로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좀 여기로 한번 들어가 볼까? 이러지. 쥐는 그러지 않는다. 왜? 여기를 탈출하면은 바깥에 이렇게 뭐 치즈 같은 게 놓여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치즈를 쟁취하기 위한 이 방법으로서 가장 안전하고 훌륭한 방법을 선택을 하겠는데, 이거는 바로 모두가 설레어하는 처음은 누구에게나 설레고 신비하잖아요. 처음에 이미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유사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에드워드 톨먼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드워드 톨먼이라는 사람이 인지지도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예요? 바로 택시 기사님들이 마을을 거의 꿰뚫고 있는 걸 얘기하죠. 왜? 머릿속에, 두뇌 속에 인지지도가 이미 박혀 있기 때문에, 지도 없이도 알아서 잘 찾아가는데, 이게 이제 강화되어 가지고 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머릿속에 지도로서 이미 들어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반복이라던가 강화를 중시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야, 톨먼, 네가 머릿속에 인지지도를 새긴 거는 뭐야? 강화 때문에 그런 거야. 너 한 번 찾아갔던데 지도 찢어버린 다음에 다시 찾아가면은 찾아갈 수 있어? 너 못 찾아가. 그럼 왜 못 찾아가는 거야? 강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러면은 강화되려면은 인간은 보상이 필요가 없겠지만, 있으면 좋겠지만, 동물은 당연히 보상을 제공해줘야지 더 빠르게 더 강하게 이렇게 연결 다발로 강화되는 거 아니겠니? 한 게 바로 진짜 고전적 조건화의 초기 학자들이죠. 파블로프라든가 손다이크라든가. 강화를 긍정했던 사람들, 톨먼, 뭐 인지지도 얘기했던 사람, 오늘 말씀드리는 거스리 같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어떤 반응이 일어날 때 거스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응이 일어나요. 리액션이 일어날 때 뭐예요? 리액션이 일어날 때 수반된 자극이 있어요. 수용된 자극, 수반된 자극 똑같은 말입니다. 수반된 자극이 있는데 이게 다시 발생해요. 이 반응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수반되었던 그 일부분의 자극이었던 S가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동일한 반응이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미 첫 번째, 처음에 두 SR은 뭐가 됐다? 연합이 됐다. 이렇게까지 설명해드리면 뭐 여러분들 완벽하게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개념을 일종의 접근설이라고,
뭐라 그러지? 컨티그니티라 그러나? 컨티규이티? 어쨌든 접근설이라고 부르는데, 행동이 아닌 하나의 반응이 뭐 한다고요? 자극과 결합할 때, SR 이론으로부터 뭐가 된다? 학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행동의 역할은 없다라는 거예요. 뭐에 있어서? 학습을 하는 데 있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행동이 아닌 하나의 반응이 자극하고 결합을 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이 자극 반응 결합으로부터 학습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결합이 돼서 뭐 한다고? 반응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응이. 그래서 반복이라는 것은 제일 중요한 말. 이건 좀 지우고 말씀드려야겠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보셔도 이해하실 건데, 사실상. 자, 뭐라고요? 반복. 라틴어로 레페티티오. 반복은 뭐라고? 결합을, 강화시켜요? 아니다. 그럼 반복은 뭐 하는 거라고?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서, 반복은 어떤 특정한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결합하는 여러 행동들의 형성을 유발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반복은 결합을 강화하는 게 아니야. 반복은 SR을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어떤 행동을 형성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반복해가지고 뭐 치즈를 줬단 말이에요. 그 쥐한테. 그러면은 쥐가 치즈를 먹고 치즈가 있는 곳을 향해서 또 다른 치즈를 먹기 위해서 가면 이렇게 가는 행동을 형성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결합하는 이러한 행동의 형성을 유발한다라는 거지. 유발한다. 안 나온다 이게 또 화면에. 이렇게 화면에 안 나와.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 건데, 제가 이 뒷부분을 이게 잘려가지고 제대로 못 보여드렸는데 다시 보여드리면 뭔가 찝찝하게 끝내면 안 되잖아. 다시 말씀드려서 강화가 되어야 결합되고 유발되냐? 아니죠. 그죠? 강화가 되지 않아도 이미 처음에 봤을 때 결합되어 있다. 그러면 처음 봤을 때 결합되어 있으니까 치즈가 놓여있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일로 간다. 그러면은 보상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보상이 없어도 이미 치즈 때문에 결합이 돼버린 거예요. 왜? 처음에 이미 치즈 때문에 이 길이 이미 머리에 결합이 돼버렸어. SR이. 치즈가 도와준 거야. 유발시킨 거야. 강화되도록. 그래서 G는 치즈가 놓여 있었던 과거형이죠. 그 길을 따라서 탈출을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다른 G와 치즈 때문에 탈출한 G를 동그라미로 치면 치즈 때문에 탈출한 G는 뭐 때문에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첫 경험 때문에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첫 경험이 자극과 반응의 결합을 연결했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첫 경험 얘기하니까는 또 이상한 생각이 또 드네. 아무튼, 네, 이상한 소리 안 하려고 끄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